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대인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바로 늦봄 무니관, 그 다음에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저 멀리 엘살바도르인가 하여튼 그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런 살다 가신 두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무니칸 목사님은 이제 그 호가 늦봄이에요. 늦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늦봄 뭡니까? 봄을 늦게 맞았다 그런 말이겠죠. 늦게 찾아온 봄이다. 이 호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저 간도 용정이라는 곳에 사시던 분입니다. 그 용정을 간도에는 정말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정신이 스며져 있죠. 근데 거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독립운동이라든지 근대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고 살던 곳인데 별로 이렇게 남겨진 게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이 용정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같은 분들 여기서 같이 성장한 분들이죠. 근데 이 문익환 목사님은 이 용정 출신이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가문이 이제 좋으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금수저 얘기할 때 다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뒤에 나와요. 문 목사님은 좋은 가문에서 일찌감치 공부하는 거 학풍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일찌감치 공부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도 합니다. 그 시절에 미국 유학할 수 있으니 얼마나 깨인 그 집안이겠습니까? 그래서 유학을 해가지고 초창기니까 박사학위까지는 안 했는데 어쨌든 유학해서 석사학위를 마치면서 그때는 인재가 적으니까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 겸 교수로서 또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랬죠. 그 목사 겸 교수로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 이끄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죠. 탄탄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도 했고요. 목회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 평탄한 삶. 편안하면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삶, 어디 가나 좋은 대접받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50대가 되어서 적어도 옛날에 50대면은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시대 아니겠어요? 지금은 50대라 하더라도 늘 진행형의 그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50대면 이제 벌써 살 만큼 사는 겁니다. 50대의 나이에 이분이 민주화 운동에 눈이 뜨이게 돼요. 그 전까지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관심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은 50대가 돼서 민주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존경받고 대우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고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에 이분은 대학가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그분은 항상 그분의 그 글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왜 자기의 호가 늦봄인가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일찌감치 안정된 삶을 사느라고 군사 독재로 또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군사 독재와 남북 분단의 이러한 슬픔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문받고 힘들어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그러한 나라의 민주화와 또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 고통받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너무 편하게 지내. 이거에 대해서 가책을 갖고 내 호를 늦봄이라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감옥에 뭐 50대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 뛰어들어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한 10년이 넘는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보장된 삶이고 대학교에서 정년하고 뭐 이러면 그냥 무난하게 그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오히려 정리하고 이제 저물어가는 인생, 안정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의 삶에 그는 50대에 전혀 새로운 전혀 새로운, 그렇죠? totally new죠? 전혀 새로운, 전혀 안 해보던 전혀 새로운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말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또 북한에도 갔었죠. 북한에도 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이러면서 그의 말년까지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교수고 소위 이제 이 나라에서 최고 앞서간다고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 유학까지 갔다 왔고. 그러나 그 늦봄 문익환 선생은 늦은 나이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대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대인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된 것이죠. 참 이것이 저는 그분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념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그런 얘기 저도 그 갈라서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익환 목사님의 시대는 보수다 진보다 시대가 아니죠. 그때는 우리 나라 전체 모든 국민의 인권과 이 나라 전체의 민주화에 문제가 있던 때죠.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우리가 대항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보수적인 노선도 있고 진보적인 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마음은 똑같은 것이죠. 문익환 선생도 바로 그 시절에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분 얘기를 해봅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지만 이 로메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엘살바도르의 주교였습니다. 주교.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열세한 나라, 정말 군부 독재 이런 게 심했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카톨릭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신부, 주교, 이 주교는 더 높죠. 이런 자리는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자리예요. 이 로메로 주교는 그냥 무난한 조용히 목회하고 특히 공부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사람들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잘 몰랐어요. 대부분의 목회하는 분들 그렇죠. 그게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점점 이제 신부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주교가 됐어요. 주교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우리 이제 성당의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무 나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박해와 하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처절한 현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내 평생은 보장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로메로 신부는 늦은 나이에 그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백성들의 그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일선에서 어려운 이들의 인권과 또 나라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메로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영화로만 봤을 때는 엄청 그 잘된 영화는 아닌데, 영화의 내용에 보면 이분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 20몇 년 전쯤에 제가 신사동에서 봤던 90년대 초반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로메로에 대한 영화를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교가 되면서부터 늦은 나이에 시야가 새롭게 열려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분을 특별히 강의 시간에 넣은 것은 뭡니까? 늦봄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관계된 것입니다. 늦게 보게 되는 것이죠. 봄이 늦게 오기도 하지만 늦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늦게라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나이 든 사람일수록 깨달을 일을 잘 못 만나죠.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늦보무닉한 목사가 그의 말년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고 고문도 받아야 되고 감옥에도 갇혀야 되는 그런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편안하지 못하고, 그의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이분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다면 이토록 우리들의 가슴 속에 많이 남아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로메로 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교까지 올라가서 평생 공부 좋아하고 또 교회 성당 사목하는 거 좋아해서 무난하게 일하다 죽었으면 또 사람들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늦게 열려진 것이 로메로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로메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 것이죠. 이 강의에서 또 다른 책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존재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being의 존재, becoming의 존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being의 존재는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된 존재. becoming이 뭔가 되어가는 존재. 된 존재는 더 이상 변화나 발전의 여지가 없어요. 되어가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나눴죠.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리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는 된 존재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다. 그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항상 되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진리라 하더라도 또 신이라 하더라도 늘 되어가는 존재가 맞다.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모든 존재라고 할 때에 그 존재는 되어가는 데서 그 존재의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내가 조각품이다?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이 됐다. 더 이상 그거 못 건드리죠. 거기 어디 됐다가는 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날 때까지 되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그것이 참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죠. 평생 되어가는 존재로 살다가 마지막 그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그의 존재는 완성되는 것이다. 이 빙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아예 초장에 그냥 완성이 된 것이죠. 물론 진리나 과학적 법칙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신,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존재,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은, 이 우주의 존재들은 끊임없이 되어가고 변화되고 나아가면서 존재해야 그것이 참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좀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혹은 이 땅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에게 또는 목회자님들에게 또 얘기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군자 삼락이라. 그래서 뭐 이제 군자는 여러 가지 낙이 있다. 그래서 군자 삼락 중에서 영재들, 똑똑한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 참 중요한 낙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사나 우리 교수나 또는 목회자들에게 또는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일 즐거운 게 뭐냐면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 나에게 배웠던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좋은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그 사람에게 배우게 될 때 그거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수들은 그게 쉽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제 잘 성장해서 외국에 와서 새롭게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요 공부 못했던 거를 이 학생이 배우고 와서 박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죠? 새롭게 연구된 분야가 이런 분야입니다. 그 자기 제자에게 배우는 것이죠. 자기 제자에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내 아랫사람에게 배운다는 건 수치가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내 제자에게, 내 후배에게 배울 수 있다면 그 배움은 재미있고 소중한 배움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90년대 초중반으로 생각이 됐는데 어느 중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한 3학생쯤 됐을 거예요. 이 학생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아주 좀 똑똑하고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집안이 다 전문 음악인은 아닌데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가 기타, 도레미파를 가르쳐 줬습니다. 도레미파. 아주 기본이죠. 기타 처음 잡을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이제 모든 악기는 다 도레미파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도레미파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금방 배우는 그 모습이 확실히 달라. 이게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수련회 잠시 있을 때 이제 이 아이가 도레미파를 가르쳐 주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3년 후에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 기타학과에 합격을 했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는 이 사건을 기억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물론 원래 알고 있는데 제가 또 그날 도레미파를 가르쳐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아이에게 도레미파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아주 잘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그 배우는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3년 뒤에 대한민국 기타를 제일 잘 칠 수 있는 과에 들어갔어요. 기타과에. 아마 그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그 기타 연주를 잘하는가 좀 배워보고 싶고 또 그 연주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바로 내가 가르친 사람에게 우리 청출어람 그런 말이 있죠. 바로 부모보다 스승보다 자식이나 제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나 내 제자들에게도 내 후배들에게도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도 나보다 격이 떨어지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나보다 교육 수준이 적은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다는 거, 늦더라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 열려진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늦범무익한 선생님이나 오스카 로메로 주교 같은 분들,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로 남는 그러한 존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계시죠. 뭐 노 교수님이라든지 노 목회자라든지 노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주 순한 분들, 정말로 존경하실 만한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반드시 정해져, 훌륭한 분들의 특징은 딱 정해져 있어요. 훌륭한 분들, 훌륭한 이의 특징은 뭐냐면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한테 말하는 것보다는 남의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훌륭한 사람. 저는 이게 또 친구들 만나서 좀 웃기고 하려고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사람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 보면 듣는 거를 잘하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주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간 끊지 않고 이렇게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상대 말 듣는 걸 우선으로 하는, 항상 보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것만 좋아하고 남의 거 듣고 남의 거를 배우는 거를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늦봄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늦봄의 마인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대인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90살이 되더라도 100세가 되더라도 대인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가 존재할 때까지 발전하고 becoming, 되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대인을 만나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대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늦더라도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에 대인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존재가 끝나는 순간에 나의 평생의 발전의 과정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임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세요. 내가 노년이 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년임에도 대인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첫째, 장수하게 될 것이고, 둘째, 그 노년 삶의 질도 고급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장수라는 것도 사실은요, 장수의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그 요인이 있죠. 수만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배우고 대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장수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수만 해가지고 다 됩니까? 삶의 질이 있어야 되죠. 삶의 질. 질이 좋아요. 질이. 삶의 질이 정상인과 똑같이, 젊은 사람과 똑같이 활동하고 이러면 살아야 되지. 장수하는데도 계속 병원을 다니고 계속 하루에 한 주먹씩 약을 먹고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된다면 장수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장수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 중에서 늘 대인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늦더라도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깨달은 것에 매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대인을 만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로 자기의 평생의 삶을 되어가다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되어감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젊으신 분들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반드시 이렇게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